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역수지와 주가 지수 관계에 대해서 설명코자 합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 중에는 무역수지 적자를 가지고 미국에 투자하지 말고 중국에 투자해야 된다 라는 얘기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익 교수, 안유아 교수와 같은 분이 대표적인데 지난해부터 그 얘기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3월부터 중국에 투자하라. 미국은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가 엄청나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유 한율연구소는 지난해부터 8.15이 출원할 때도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유 한율연구소도 중국이 무역수지 흑자인 줄은 알아요. 또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 국가인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국가 무역 수지를 보고 투자하나요? 아니면 해당 국가 기업의 영업 실적이나 매출액을 보고 투자를 하나요? 후자지 않나요? 대부분이. 그런데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더라도 상장기업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영업 실적이 개선되면 투자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와 국내에서 알려진 경제학 교수, 대부분 유튜브 공간에서는 안유아 교수와 김영익 교수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 전혀 포유 환율 연구소하고 그 접근 방법이 다르거든요. 무역 수지가 적자 나더라도 기업은 이익이 창출될 수 있거든요. 오늘날은 특히 그래요. 과거 이제 2009년 이전에는 거의 비슷했어요. 무역 수지가 적자이면 기업들도 영업 실적이 대충 나빴어요. 2009년 이전에는. 근데 2008년 이후에 그 미국발 위기죠. 그 미국, 일본, 독일 등지에서 그 다국적 기업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생산 기지를 옮겨 가지고 생산하는 거죠. 옮기는 이유는 뭐겠어요? 앞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결국 돈 벌려고 옮기는 거예요. 그럼 옮기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우선은 인건비가 싸지요. 멕시코, 중국, 일본 입장에서는 태국 다 인건비가 싸다는 거죠. 근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높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는 것 자체로 생산 원가가 굉장히 싼 거예요. 거기서 생산해가지고 역수입해갖고 국내에서 매출하면 마진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또 현지에서 또 매출로 하면 그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그 배로 실어가지고 그 수출하는 것보다 그 유통비라고 해야 되나요? 영업 비용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판매 비용이 훨씬 작게 들잖아요. 당연히 이제 외국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가가치 창출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통계를 작성하는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제 간의 약속인데 그 현지에서 생산된 거는 현지의 GDP이고 현지에서 생산한 것은 그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 그 해당 국가의 무역 수지 흑자로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국가 수출로 기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멕시코에 가서 생산을 하면, 그러니까 역수입하면 수출은 멕시코니까 멕시코 통계 잡히고 수입은 미국이니까 미국 그 무역수지 적자에 잡힌다는 거죠. 그런데 상장기업 영업실적은 개선되죠. 바로 이러한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중국에 투자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일본에는 투자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보유 환율 연구소는 미국과 일본은 그 다국적 기업이 많기 때문에 무역 수지는 나빠질 수 있어도 그 영업 실적은 오히려 개선될 수 있다. 상장의 매출액도 마찬가지죠. 매출액도 개선될 수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도 우호적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2021년 이제 일본 수출은 2020년 대비 약 한 24% 증가했어요. 아직까지 통계는 안 나왔는데 일본 언론에 보도된 것을 니혼자의 시모이나 이것을 한국에서 받아쓴 것 같거든요. 여하튼 수출은 24% 증가했는데 금액은 이제 85.9조 엔이죠. 약 한 86조 엔이고 수입은 더 많이 증가했어요. 33% 증가.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지요. 7년 만에 거의 최대치인데 5조 3천억 엔입니다. 단위는 적자지요. 7년 만에 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경제 위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 구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위기라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미국 기업들은 멕시코나 캐나다 진출할 적에 돈 벌려고 나가잖아요. 또 실제로 돈을 벌었고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야 되지 않나요?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역 수지는 적자지만 기업 이익은 크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 작성 원리를 모른다. 아니면 경제학 공부 아직도 더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제 뭐 구조 자체가 무역 수지가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국내 그것도 알려진 뭐 안유아 교수나 김영익 교수 등이 그 뭐 미국은 투자하지 말고 중국에 투자하라. 지금은 이제 일본 투자하지 말고 뭐 한국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과는 기다려봐야 되지만 자신도 있어요. 상장기업 영업 실적을 보더라도 미국도 작년에 무역 수지는 뭐 아직까지 그 결과치는 안 나왔는데 4분기 통계가 없어가지고 3분기까지는 그 1분기부터 그러니까 2020년 4분기부터 2021년 3, 4분기까지는 그 무역 수지는 점점 악화돼요. 그런데 주가는 지난해 말까지 올랐잖아요. S&P 500 기준으로 그 지난해 말에 그 연초 대비 약 28% 올랐거든요. 근데 이 통계에서 보듯이 이 한국은행 통계예요. 무역 수지는 계속 나빠지잖아요. 분기별로. 2020년 4분기에는 2,593억 달러 적자. 2021년 1, 4분기에는 2,355억 달러 적자인데 원래 1분기가 적자가 좀 작습니다. 그 연말에 이제 그 밀어내기 수출이나 밀어내기 그 다음에 앞당겨 수입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데 2분기에는 뭐 무역수지 적자가 또 늘어나죠. 또 3분기에는 더 증가하죠. 아마 4분기에는 뭐 3천억 달러 넘었을 거예요. 아직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속에 있는 게 일본이거든요. 가로속 수치가 그 2020년 4분기에는 241억 달러 흑자예요. 그런데 2021년 3, 4분기 그러니까 9개월 만에 흑자 규모가 37억 달러 크게 줄어버렸죠. 그러니까 4분기에는 이제 적자일 거예요. 일본도. 근데 일본도 그 상장기업 영업 실적은 지난해 사상 최대라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고 니케이 지수도 4.9% 올랐는데 이게 과연 무역수지 적자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올랐을까요? 기업이익은 엄청 증가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돈이 아마 제가 추정할 때는 그 안전성을 추구하는 미국 투자은행 등이 달러 가치 하락에 배팅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10% 정도 남잖아요. 작년 연초 대비 일본 니케이 그 엔달러 환율이 한 10% 상승했으니까 그냥 투자은행들이 10% 남은 거죠. 그런데 배팅하면서 일본 주식에 투자하지는 않았을 거다. 작게 투자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률이 낮은 거는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엔달 환율이 130엔이고 여기서 올라가 봐야 140엔인데 그 가능성은 과거 경험상 별로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아마 기존에 나가가 있는 돈을 수익 실현하거나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차를 보고 10년물 채권은 그 금리만 안정되면 괜찮아요. 그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런 금리 시장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금리 수준보다도. 왜냐면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만기가 길수록 그 투자 손실 내지는 평가 손실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것이 좋고 금리 수준은 높은 것이 좋죠. 그때가 아마 원래 하반기가 아니냐 이래 싶는데 10월 이후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이제 또 그 금리를 보고 투자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환율은 다른 이유 때문에 오를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고공행진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에는 고공행진은 할 가능성이 있다. 연말까지. 다만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거는 또 별개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해 볼 필요 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지수를 보더라도 미국도 무역 수지가 적자가 늘어나는데 그 기업 이익은 증가하고 영업 실적이죠. 그리고 주가도 올랐어요. 일본도 2020년 대비로는 그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은 3분기까지는 그래도 한 10% 정도는 오른 상태였다. 연말에 이제 조금 꺾여서 그렇지. 그래서 올해는 아마 일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역 수지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환율이 지난해 평균 환율보다 지금 좋거든요. 다국적 기업이 많은 일본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접근해야지 무역 수지를 보고 우리가 주식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무역 수지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다국적 기업이 많아가지고 무역 수지가 나빠도 영업 실적은 그리고 매출액은 개선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